안녕하세요, 공개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023 최소국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소국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이제 처음 보시죠? 근데 이제 원래 타이틀만 처음인 거지. 실제로는 한 권을 끝내는 공무원국어라고 하는 한국봉 강의를 이렇게 계승해서 온 겁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었지만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글자도 키우고 현재 흐름에 맞게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최소국어는 이름 그대로 최소한의 국어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말자인데 이 너무 많이 공부하자의 트렌드가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올인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메인이었죠. 그럼 그 올인원이라고 하는 게 왜 메인이었냐면 예전에는 이 국어 시험의 범위를 정확히 측정 못 해가지고 기존에 계셨던 강사 선생님이 너무 범위를 좁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막 이렇게 열심히 풀고 난 다음에 시험장 딱 들어가 보면 그 교재로 공부하면 시험 문제를 맞힐 수가 없어. 처음 보는 문제가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특히 그게 가장 심했던 게 문법이었고, 문법에서 여러 가지 범위의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게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문법 문제 뭐가 나오든 다 맞힐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걸로 양이 좀 방대해졌죠. 그게 바로 올인원이고, 그럼 당연히 과거에 비하면 공부해도 맞힐 수 없던 문제가 이제는 그 책 안의 내용을 열심히 달달달 공부하면 맞힐 수 있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트렌드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가 많이 쌓였어요. 이제 우리가 10수년간 시험을 치고 인사혁신처에서 그 시험 문제를 다 보여주면서 기출문제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새롭게 내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냈던 걸 또 내는 건데 조합을 달리해서 낸다 정도로 보는 게 잘 맞습니다. 물론 아주 그냥 틀려라 라고 내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어차피 그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공부해서 맞힌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배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보면 충분히 내가 이거는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맞힐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지방직 9급에서 문법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나와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문법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출범주 내에서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최소국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 맞추면 이번 지방직 9급 이제 문법 문제 3문제도 사실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서 2문제까지 확실히 맞추고 나머지 한 문제는 선택지 2개는 날릴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갖고 이렇게 정답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최소국어랑 암기한 공격까지만 완벽하게 하시면요. 지금 이제 문법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3문제 중 2문제는 확실히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너무 퍼뜨려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면 오히려 핵심 개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3문제 다 틀려버리죠. 애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최소국어라고 최소한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최소국어라서 필수적인 것을 확실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최소국어 완전 정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의 개념, 필수적인 개념을 완벽히 좀 익히자. 그걸 완벽히 안 익혀서 출제되면 그 문법 문제 3문제를 못 먹어가지고 그 중에 3개 중에 2개를 못 먹어가지고 합격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먹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최소국어 완전 정목이라고 하는 강좌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국어 완전 정목은 사실은 한국공인은 원래 문법 2까지 다 다뤄봤는데 일부러 책의 완벽성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 종이값도 비싸지고 그리고 어차피 암기한 공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암기한 공교에 있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암기한 공교에 문법 1의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이 암기한 공교로 단거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소국어는 최소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암기한 공교랑 결합해가지고 전체 공무원 시험 범위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최소국어에는 문법, 문학, 독해 이렇게 세 가지에서 문법에서는 이 암기한 공교에 들어가 있는 한글 맞춤법과 뭐 로마자 표기법, 외래 표기법 이런 것들, 문장부 이런 것들이 살짝 빠져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의 본질을 좀 설명을 드리고 최소국어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이라고 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시험 문제를 보면 사실 기출문제도 따져보면 이게 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와 별로 없는 문제, 거의 없는 문제로 나눠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위 지엽적이라고 얘기하면 요 정도 문제부터는 좀 지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서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요 범위 안에서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잘 출제가 안 되고 약간 좀 뭐 틀려봐라 한번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이 빨간색이에요. 기출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부한다라고 하면 범위를 좀 많이 퍼뜨려야 되는데 이 범위가 빨간색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는데도 시간이 한 50시간 걸리는데 이 2배로 공부하려고 하면 그럼 50시간에다가 나머지 색깔의 면적까지 공부하려고 하니까 100시간이 더 플러스 되겠죠. 근데 범위가 늘어나면 복습도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간섭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내용들이 막 섞여가지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200시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200시간 공부할 수 있냐? 국어 하나만, 그것도 문법 하나만.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일단 먼저 빨간색을 완벽히 공부하고 여기까지만 맞춰도 내가 합격하니까 이런 거 나와가지고 틀렸다. 이거 누구나 다 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거 실수 안 하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에서 실수를 하면 합격에서 멀어져 버려요. 누구나 잘 알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가 놓쳐버리면 나 혼자만 바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빨간색은 공부하는 거 내가 맞출 수 있냐?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확실히 공부하고 확실히 이해해야지 맞출 수 있는 이 개념의 내용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과목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넓혀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넓히려고 하면 시간이 안 나와요. 막상 넓히려고 하는 그 시간 보면 이제 모의고사 풀어야 되고 공부를 마쳐야 되는 그 시점이 오기 때문에 제발 처음부터 넓혀서 처음부터 막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자 해야 된다. 처음부터 한자 성어해야 된다. 물론 한자 성어는 해도 좋은데 한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하는 게 시간 낭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처음에 그렇게 의욕이 좋고 집중력이 좋을 때는 핵심을 먼저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조금 충분히 흐르고 내가 핵심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좀 여유가 있다면 좀 이렇게 확장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꼭 그러한 흐름으로 공부해야지 내가 버릴 수 있어야지 오히려 크게 얻는다. 합격이라고 하는 큰 결과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문 문법 보면 문법 1과 문법 2가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내용 중에서 실제로 출제가 되는 것들은 좀 정해져 있다. 특히 뭐 한글 맞춤법 쪽으로 많이 한글 맞춤법과 뭐 표준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약간 랜덤하게 몇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소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법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8문제까지 출제되었던 것들이 이제 3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고 있죠. 물론 뭐 평균적으로는 5문제 출제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몰라요. 이게 5문제가 출제될지 3문제가 출제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범위는 지엽적이지 않는 내용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지엽적인 내용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물론 뭐 갑자기 시험이 또 미친 듯이 바뀌어가지고 막 경영성이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문법 엄청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지엽적인 내용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승리자가 되긴 하겠지만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추세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 이 문법이 약화되고 있으니까 문법을 아예 공부 안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요령을 피워서 합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요령을 피우는 학생에게는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닿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약화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합격이라고 하는 거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지만 그래도 문법은 반드시 확실히 익혀야 된다. 그게 최소국어의 목표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는 피셋형 문제로 수능형 지문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최소국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 독해 공부할 때 자꾸 그냥 혼자 풀고 감이 키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한테 들으면 독해 공부라고 하는 게 시간이 좀 잡아먹히긴 하지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정답의 근거는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유기적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알게 되면서 정확하게 독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그렇죠. 뭐 수영, 달리기 이런 것들 수업 안 듣고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수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몰라도 달리기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뭐 수업 받고 할 필요 있나? 열심히 달리면 되지. 근력 운동이나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수업 받아보면 알죠. 달리기도 테크닉이 있고 이걸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크게 나는구나. 결과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구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독해도 안 받은 사람은 잘 몰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낭비했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최소국어에서 어떤 방향성인지 어떻게 우리가 독해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실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 과목의 부담이 증가되죠.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이 배제되고 전공 과목이 이렇게 거기에 힘이 쏠리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것도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당락의 여부는 전공 과목이 있지만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국가직 때는 전공 과목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이번 지방직에서는 공통 과목 그 중에서 국어가 정말로 중요했죠. 이게 거의 뭐 당락의 어떤 큰 어떤 조건이 되었던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과적으로 내가 전공 과목도 잘 공부하고 그다음에 공통 과목도 잘 공부해야 되니까 국어를 최선으로 잡고 지금 공부를 확장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어 개념 수업과 기출 수업의 모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처음에 기출문제를 만들 때부터, 기출문제 교재집을 만들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원래 예로부터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면 개념을 내가 다시 익히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따로 푸는 학생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항상 내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개념서, 단권화 시켰던 개념서가 있으면 그 개념서를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기출문제와 개념이 합쳐져 있으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확실히 이런 개념이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인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애매했어요. 저 뭐 아시다시피 계기문이라고 하는 아주 메인, 이건 정말 뭐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다 들어봤던, 다 가지고 있는 그 책을, 그런 교재가 있는데 그 기출 교재를 만들 때 사실 이게 이렇게 기출 문제집을 푸는 게 맞기 때문에 개념과 그다음에 기출과 동영 문제를 한꺼번에 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전 처음부터 올인원이 좀 애매했어요. 제 커리큘럼에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의 트렌드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트렌드도 올인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무겁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범위가 큰 그런 기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막 빡빡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양줄이자 이런 타입의 공부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시험 경향을 보면. 그래서 최소국으로 가서 이렇게 개념 수업과 기출 수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그래서 기출에 더 무게 중심을 싣고 인문은 좀 가볍게 가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국어를 통해서 이게 최소한만 공부하자가 아니고 필수 개념을 완벽히 습득하자는 거예요. 작년에도 계속 느끼는 건데 학생들이 문법을 너무 안 해. 그래서 이번에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문법에서 하여튼 크게 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지방직에서 3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그 3문제가 다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문법은 포기하면 안 되고 양을 좀 많이 줄여둘 테니까 그 필수적인 개념을 반드시 익히고 갑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문법 배제?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문법을 더 확실히 공부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다만 양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잘 접근하시기 바라고, 특히 저처럼 이제 출제를 계속하는 입장에서는 문법 문제 보면 이거 그냥 힘 빼겠다는 절대 아니거든요. 문법이 힘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최소국어, 암기와 공교 문법을 통해 가지고 현재 어린이는 완벽하게 대체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최소국어에서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의문론, 형태론, 문장형, 의미론, 표준문법, 고조문법, 언어의 본질. 그리고 암기와 공교에서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전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도 최소국어에 다 일단은 실은 났어요. 근데 막상 뭐 수업 자체는 암기와 공교를 통해서 하고 이게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엄청 물가가 올라가지고 책 종이값이 정말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빼버리는 게 더 낫겠다. 어차피 두 책을 동시에 공부하실 테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국어와 암기와 공교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국어만 공부하시면서 왜 이 나머지 이런 부분은 공부 안 하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해본 결과 다 이거 하면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무엇보다 암기와 공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필수를 빼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부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었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Q&A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달려봅시다.